원장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쌍꺼풀 vs 쌍꺼풀 플러스 눈매 교정입니다. 보통 쌍꺼풀만 생각하고 오시는데 이제 눈매 교정을 같이 하게 되면 쌍꺼풀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오래 가게 되고 재수술 시에도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같이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이왕에 하실 거면 안 풀리는 쌍꺼풀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많이 궁금하신 게 쌍꺼풀을 하러 왔는데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같이 만약 권하실까? 수술비 많이 나오게 하려고.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쌍꺼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쌍꺼풀이라는 개념 자체가 피부 부분을 쌍꺼풀 바로 위에 있는 조직에다가 교정을 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게 원리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굉장히 간단하죠. 근육의 손상이라던가 눈에 데미지를 많이 안 입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눈을 조금 더 또렷해 뜨고 싶다 하면 여기 근육을 여기 위쪽에다 살짝 묶어줘도 사실 어느 정도 눈 뜨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하세요. 저도 초반에 그렇게 수술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재수술 환자들이 많이 만나게 돼요. 눈 수술에서 가장 재수술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풀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뭐 라인이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좀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왜 풀렸냐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 봤을 때 대부분 다 쌍꺼풀 교정되어 있는 부위가 쌍꺼풀판에 직접 고정한 것이 아닌 위에 있는 조직에다 고정된 경우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네. 눈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쌍꺼풀 라인이 있으면 여기다 고정을 엄청 많이 해놓으시긴 했는데 고정을 조금만 해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약하게 여러 개 해서는 그냥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서 이 쌍꺼풀을 다 푸는데도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또 이게 쌍꺼풀이 풀리게 되면 완전히 다 풀려서 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어설프게 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병원에 갈 건지 그냥 계속 살 건지 애매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겪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수술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수술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쌍꺼풀 판에다가 직접 고정을 하자. 여기 쌍꺼풀 판만 딱 노출시키고 나머지 근육이랑 피부랑 이렇게 다 뒤로 다 박리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 박리를 하는 것 자체를 영어로 디누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누드가 벗고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쌍꺼풀 판을 다 벗긴다. 그래서 디누데이션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위에 있는 조직들이 다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땡겨 나가는 거죠. 예. 원래 해부학적 구조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 재수술을 하게 되면 합쳐져가지고 뒤섞여가지고 어디가 근육이고 어디가 지방인지 구분이 아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첫 수술을 하더라도 이분의 미래와 이제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거 다 원상복귀를 시키고 원래 수술한 대로 그대로 놔두고 나오는 게 환자한테나 나한테나 좋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쌍꺼풀 판에 직접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눈 뜨는 근육도 다시 옆으로 당기고 지방도 다시 당기고 다시 원상 상태로 돌리고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눈 근육을 들어가지고 당기는 눈매 교정도 필수적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이 눈 뜨는 게 정상 범위더라도 조금 더 또렷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같이 하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고 그다음에 훨씬 더 견고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해부학 상태랑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재수술할 때도 훨씬 안전합니다.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쌍꺼풀보다는 쌍꺼풀 눈매 교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쌍꺼풀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쌍꺼풀만 또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 노화로 피부가 처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처진 것만 개선해 주면 되니까 쌍꺼풀만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눈매 교정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80% 정도 되고 쌍꺼풀만 해도 되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쌍꺼풀만 해도 되는지 눈매 교정까지 같이 하는 게 좋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환자분이 눈 뜨는 힘이 좀 많이 약하다. 그리고 피부가 두꺼우면 이렇게 교정 안 해놓으면 결국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러면 저는 눈매 교정을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고 눈 크게 뜨고 피부가 진짜 얇다. 이러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엄청 얇기 때문에 조그만 박리에도 바로 판 보입니다. 약간만 찢어도 이게 유착되면서 이게 쌍꺼풀 생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환자분은 쌍꺼풀만 해도 충분하니까 굳이 우리 눈 많이 건드리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지금 네네. 재수술이 비용이 더 있다.
네네. 처음이라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처음이라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없었는데 비절개만 했다. 비절개는 그냥 실만 하나 넣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첫 수술처럼 깨끗하겠네 하고 들어간 적은 있어요. 근데 열자마자 이거 뭐야 이거. 무조건 환자분이 알고 계신 게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얘기 안 해주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잊어먹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냥 간단하게 수술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수술에 간단하게 했구나 이렇게 방심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눈의 상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네네. 첫 수술에서 정리가 안 돼서 복잡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 네네네. 원장님 재수술하면 저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오나요? 아니요, 정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겹살 구웠던 거를 다시 원래 생 삼겹살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유착에 대해서 이게 다 섞여져 있는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착착착 이렇게 만들 수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섞여 있다 하더라도 눈 뜨는 데는 크게 기능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뜨는데 지장이 가게는 안 할 수는 있죠. 저도 질문. 네.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랑 눈매 교정을 꼭 해야 되는 환자가 있어서 그걸 권해드렸는데 쌍꺼풀만을 계속 고집했던 환자분들도 있었는지. 그렇다고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교정을 하진 않고 피부가 얇지 않는 이상 이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정은 다 하죠. 하는데 많이 당기진 않죠. 사실. 환자분이 눈매 교정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눈 뜨는 크기가 좀 너무 또렷한 거 싫어하는 환자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걸 원래 원위치로만 움직여도 눈이 그냥 약간 또렷해지는 곳에서 끝나고 이걸 더 추가적으로 당겨서 눈매 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 눈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눈이 크게 만드는 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눈매 교정을 하진 않죠.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으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눈 수술이 있어가지고는 안 풀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디자인이랑 높이 같은 걸 맞춰야 되는 거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눈매 교정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오래가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권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 쌍꺼풀이 있다고 해서 다 눈이 예쁜 건 아니잖아요. 예쁜 눈을 만들려면 네.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쌍꺼풀이만 있고 안 이쁜 경우는 약간 이런 경우죠.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 눈 뜨는 힘이 없는데 쌍꺼풀만 높게 만들면 소세지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